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제 아들 현우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죠. 현우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건 현우가 5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죠. 맞벌이를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차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현우가 대학 갈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갈수록 장사가 잘 돼서 현우를 키우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미안했죠. 현우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제게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라며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그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제 좀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어느새 현우의 나이가 40을 넘겼는데도 결혼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일이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속으로는 걱정됐지만 현우의 선택을 존중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전화로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난 모양이었죠. 다음 주말 현우는 지수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는 35으로 현우보다 8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지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특하기도 했어요. 지수는 싹싹하게 저를 대했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더라고요. 어머니, 현우 오빠한테 어머님이 딸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인데 맛있게 드세요. 그 말에 마음이 확 풀렸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현우가 행복해 보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현우의 말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43살에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도왔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예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가끔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지만 너무 자주 가면 지수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렀죠. 결혼 후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손주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줄까 봐 꾹 참았어요. 대신 지수에게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챙겨주곤 했죠. 지수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많네. 너희도 좀 먹어. 그렇게 마음속 바람을 감추고 있던 어느 날 지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제가 임신했어요. 이제 10주 차예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날로 달려가 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준비해 지수네 집으로 가져다 주었고 산모용품과 아기용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지수가 힘들어할까봐 집안일도 조용히 도왔어요. 지수가 말려도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제 첫 손주니까요. 임신 중기에 들어서자 지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에 겨웠어요. 어머님, 아들이래요. 손주 보실 거예요. 드디어 예정일이 다가왔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지수의 분만을 지켜봤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12시간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죠.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름은 민석이에요.
어머님. 민석이는 지수를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눈매며 코며 입술이며 너무 닮아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현우는 다행히 못생긴 내 얼굴을 안 닮아서 다행이라며 웃었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야, 민석이가 너를 쏙 빼닮았구나. 네, 어머님. 다들 그렇게 말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수를 위해 저는 거의 매일 찾아가 아기를 돌봐주었어요. 지수가 쉴 수 있도록 아기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우는 것도 도왔죠. 지수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부터 약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한두 시간 나갔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졌죠. 어머님, 민석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물론 저는 기꺼이 손주를 돌봐주었어요. 오히려 지수가 그동안 임신과 출산, 육아로 고생했을 테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현우가 지수의 외출에 대해 별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현우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마 지수는 또 외출한 모양이었고 현우는 출근했겠죠. 집 앞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요즘 친구도 자주 만난다는데 지수에게 줄 용돈을 챙겨서 다시 현우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언성 높은 소리가 들렸어요. 니네 엄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마도 우리의 발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리고 현우는 그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오셨습니다, 김준호 씨. 안으로 들어가니 지수가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 물음에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분은 김준호 씨예요. 지수의 진짜 남자죠. 그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지? 현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지수와 저의 결혼도, 민석이도. 전부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서야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해야. 이 남자는 그냥 오빠 만나기 전에 만난 남자야.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 오늘 준호 씨를 만나기로 한 것도 내가 알고 부른 거야. 그리고는 그 남자 김준호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 씨, 당신도 이 여자한테 속은 거죠? 지수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가 사업이 힘들어지자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준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준호와 오랫동안 연애했지만 준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력 있는 현우와 결혼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우를 선택한 것은 돈 때문이었으니 결혼 후에도 결혼한 것을 숨기고 준호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민석이었어요. 그리고는 민석이를 제 아들의 핏줄인 양 속인 것이었죠. 결혼한 것을 모른 준호라는 남자도 속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줄도 모른 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현우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지수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어요. 현우는 그날로 지수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민석이의 친자 확인이 된 상태라 법적으로는 친부인 준호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었지만
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지수가 양육하되 추후 준호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어요. 지수는 현우에게도 준호에게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준호라는 남자는 지수의 거짓말에 실망하여 다시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현우는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상처를 극복해 나갔죠. 저 역시 민석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우울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혼 후 3년이 지났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지수가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아들에게는 더 좋은 사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우리 핏줄의 귀여운 손주도 안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